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8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81차고요. 오늘도 트렌드 코리아 2016. 네,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네, 이제 오늘 208페이지예요. 볼게요. 왼쪽에 데이터 불평등과 계층 격차 심화. 앞서 설명했듯 제로 클릭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 AI는 개인의 행동 기록과 취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활동적인 사람일수록 더 정교한 맞춤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 기록과 취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죠? 똑같이 혜택받는 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더 정교한 맞춤 제한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SNS 활동이 활발하고 온라인 소비 이력이 많은 사용자는 세밀한 추천과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만 디지털 경험이 적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알고리즘의 제한, 문턱조차 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잘 아는 거죠. AI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아니요, 뭐, 리크루팅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 만나면 되고요. 일단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최대한 하는 거죠, 뭐. 그죠? 음. 이런 현상은 데이터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의 새로운 격차를 만든다. 지금 시대는 무조건 다 뭐예요? 데이터가 자산이다. 그래서 나의 데이터가 들어가도 뭐 내 데이터가 있어도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대기업의 빅데이터가 없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개인의 데이터가 그냥 다니는 거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크게 빅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알고 있고, 인연이 벌써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 엄청 감사한 일이죠. 플랫폼은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경험을 설계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이용자는 그 생태계에서 점점 소외된다. 결국 기록된 인간과 기록되지 않는 인간의 차이가 소비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진다. 나아가 AI 추천 시스템이 주로 사용하는 협업 필터링 방식은 인기 패턴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용자 그룹의 추천을 강화한다. 그 결과 다수의 취향은 더욱 공고해지는 반면 소수자나 비주류의 취향은 점점 가시권에서 사라진다. 디지털 약자나 중소상공인 역시 데이터 기반 추천 루프에 편입되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 목록에서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데이터 불평등은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시장 전반의 다양성과 공정성도 영향을 미친다. 제로 클릭 시대의 핵심 과제는 데이터의 양과 질의 격차가 서비스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양과 질의 격차. 이거는 회사에서 다 하고 있어요. 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로 클릭 보면서 야, 이 우리 회사가 지금 트렌드를 이미 따라가고 벌써 이미 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케팅을 하느냐 이제 거기에서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6명만 해도 그 레버러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나와 같이 마케팅을 제대로 할 사람을 찾는 거. 찾으면 돼요. 그게 뭐 평생 하면서 6명 찾는 거? 예, 그럼 뭐 몇 년 만에 찾을지는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직업이 5년 아니라니까 1년에 한 명을 찾으실지.
1년에 6명을 찾으실지.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 해서 6년이 걸릴지. 5년 안에는 직업이 다 바뀌죠. 반복적인 거. AI가 대체될 수 있는 일들은 단순 반복되는 거는 다 바뀐다는 거예요. 직업 자체가. 근데 그 전에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리크루팅을 해서 뭐 해 놓으시던지, 그쵸? 그러면은 된다는 거죠. 1년에 한 명을 하든 뭐 1년에 6명을 하든 한 명씩 해서 6년이 걸리든 해놓으면 레버러지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네, 잘 이렇게 데이터 양과 질의 격차의 서비스로 격차가 나도록 먼저 이미 만들어진 회사와 인연을 맺고 여기서 활용을 제대로 하면은 된다라는 거, 그렇죠? AI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추천 생태계를 만들 때 비로소 제로 클릭이 편리함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데이터 격차와는 별개로 AI 시스템의 설계와 작동 방식 자체에서 발생하는 편향도 유의해야 한다. 추천 알고리즘은 특정 패턴이나 데이터에 기반해 작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 설계자의 의도, 알고리즘의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특정 집단이 지속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협업 필터링에서는 이용량이 적거나 신규 사용자, 소수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면 추천 품질이 낮아진다. 그렇겠죠. AI는 더 많은 활동을 하는 사용자 중심으로 추천을 반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활동적인 사용자나 소수 집단은 점점 배제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저희 회사에서는 진짜 오랫동안의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쵸? 엄청난 거예요. 데이터 양이. 이거는 우량 데이터, 빅데이터. 그래서 회사에서는 다 준비가 완전히 다 돼 있어서 내가 어떻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내가 6명을 하면 거기에 있는 레버러지가 있는 거죠. 많은가요? 6명이? 뭐 6년에 6명 해도 되고요. 그냥 내 사이즈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느낌과 감각이 있다면 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타이밍이 될지는 몰라요. 나의 주변 사람들이 이 지금의 시대의 흐름과 AI가 이렇게 제로 클릭이라는 게 지금 벌써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줘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넷플릭스는 보지 않아요. 볼 시간도 없고. 그런데 뭐 배달의 민족도 다 제가 뭐 하진 않는데 뭐 주문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뭐 보지는 않은 요새는 뭐 추천해서 배달해서 먹진 않는데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저는 쿠팡. 쿠팡이 제일 많이 느껴지죠. 내가 원하는 것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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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래 이렇게 썼던 거야.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썼던 것이다라는 게 막 나왔을 때 쉽게 전에는 막 찾아서 또 뭐 이게 뭐지 하고 뭐 글을 써서 했더라면 최근에 이제 구매했던 거 아니면 이거랑 비교해서 다른 걸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썼던 거를 추천해 주는 거. 그래서 AI가 그냥 추천해 주는 그런 상품들 설득 없이 그냥 내가 비교할 필요 없이 이미 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죠? AI가 추천해 주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타사 제품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데이터, AI, 온라인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놓은 회사예요. 끝내놓은 회사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지, 그걸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내가 SNS에서 이거 AI를 모르는데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주변 분들한테 이것 좀 들어봐라. 세상이 바뀌니 이래야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뭘 못하는데 인스타에 영상을 만들려고 어렵게 하시지 말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야야야야 빨리 있잖아요. 너 그거 안 된다더라 이래 버리면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그쵸? 이 사람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걸 인식을 하고 있나? 인식을 해서 바뀌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타이밍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를 하셔야 돼요. 3월 22일 날. 그 전에 2대1 미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초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편향은 단순히 추천 품질 문제를 넘어 금융상품 추천, 채용 시스템, 콘텐츠 노출 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알고리즘이 특정 성별, 지역, 연령대를 불리하게 평가할 경우 이는 곧 기회의 불균형과 디지털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성별과 인증에 따라 채용 AI가 편파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벌써 AI 지적받았어요. 편파적으로 해서. 그래서 알고리즘에 이제 또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챗GPT한테 물어볼 때 저희 회사에 그거 되게 좋아요. 성분 있잖아요. 그걸 서울에 계신 김모시기 지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한테 쓰고 계신 화장품 성분이랑 이거를 그 몰에 들어가면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나오잖아요.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성분이 나오는데 그거를 캡처해서 그대로 한 장 딱 캡처해서 그대로 물어봐요. 넣어서 물으면 잘 설명을 해줘요. 너무도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한 것도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넣어놓으면 아마 AI 그 챗GPT나 여기 이런 데 또 우리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노출이 되면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됐죠.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 제품을 쓰고 싶을 때 물어볼 때 저희 제품을 더 추천을 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또 이렇게 하느냐가 회사에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다르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네.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는 같이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누군가 손을 잡고 3월 22일 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을 위해서 그쵸?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볼게요. 추천과 제안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제로 클릭 시대에는 단순히 누가 먼저 추천을 받느냐를 넘어 그 추천이 누구를 배제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된다. 기업과 정책 입안자는 공정성, 투명성, 포용성을 보장하는 AI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편향을 최소화하는 설계, 의사결정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 다양한 집단을 고려한 학습 데이터 확보가 필수다. 그렇죠? 다양한 집단을 고려한 학습 데이터가 확보가 필수다. 여러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로 클릭은 편리함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이 기술이 만들어내는 선택의 구조를 설계하는 주체가 얼마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모두 더 풍요로운 선택지를 누릴 수도 아니면 좁아진 선택의 틀 안에 갇힐 수도 있을 것이다. 고객의 클릭수를 줄이는 것은 디지털 경제가 생긴 이래로 UX 아니면 UI 개발자들이 오랫동안 몰두해온 목표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 어려운 숙제를 척척 해내고 있다. 제로 클릭은 많은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진행될 트렌드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비단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AI 시대의 고객에게 물건을 팔아야 하는 마케터라면 누구나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2026년 제로 클릭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금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술이 만든 선택 없는 선택의 시대에 선택 없는 지금 선택의 시대예요. 우리는 여기 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우리의 주도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그렇죠? 그래도 회사에서 준비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잘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것이냐. 그렇죠? 네. 또 볼게요. 레디코어.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에게 새로운 생존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신세대의 새로운 생존 방식이요.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 기본적인 대비와 예행 연습을 통해 미래의 경험을 현재로 소환해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진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코로나19가 무너뜨린 일상의 혼돈 속에서 젊은이들이 갓생과 루틴이라는 트렌드에 열광했다면 이제는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며 살아가는 레디코가 등장한다.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의미다. 레디코어요. 레디코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사전 계획, 인생의 여행, 인생 여행, 선제적 학습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자신의 일정과 예약을 철저히 관리하고 인생을 시각화하며 결혼과 출산, 육아와 노후 등 인생의 주요한 이벤트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커리어와 자산 축적을 위해 선제적으로 학습한다. 레디코 트렌드는 사회적 불확실성 속으로 비롯됐지만 동시에 자기주도 학습 세대라는 코호트적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어린 시절부터 내재화된 선행 능력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인생 전체를 경영하는 데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레디코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기업은 단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의 인생을 함께 설계하는 인생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어느 회사예요? 우리 회사죠.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디코. 뭐 회사에서 기업은 단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예전부터 우리들에게는 훌륭한 사업 기회를 주는 회사였죠. 그래서 소비자의 인생을 함께 설계하는 인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회사가 4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에 딱 맞는 그런 준비된 회사라는 거 느껴지시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제품과 이런 것만 판매하는 데 되게 많잖아요. 제품을 판매하는데 근데 인생까지 설계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그런 곳이 네트워크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었어요. 피라미드는 인생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거죠. 처음에 돈 좀 벌었다가 아니면 망치거나 처음부터 망치거나 이런 거고 정말 정통 네트워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에서도 시대에 맞게끔 플랫폼으로 옮겨갔어요. 그렇죠? 쇼핑몰과 이 베라 플랫폼과 이 프리즘 아이오는 다른 거예요. 쇼핑몰이 아니에요. 그렇죠? AI가 추천해주는 제품을 그대로 쓰는 쇼핑몰이 아니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212페이지 볼게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영화 기생충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다. 현대사회의 계급
격차를 우화적이면서도 신랄하게 그려낸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차지한 작품이자 뉴욕 타임스가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선정한 걸작. 그러한 작품의 명대사치고는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수많은 대사 중에 왜 이 짧은 대사가 그토록 널리 회자되는 걸까? 시대가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방증이 아닐, 방증이 아닐까. 가장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라 할 만큼 아버지에게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 그런데도 계획을 세우는 이들은 얼마나 기특한가. 그렇다. 젊은 세대는 불확실성을 무계획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다 계획이 있다. 젊은 세대들이요. 저희 그 아이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막내도 계획이 뭐가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자기 수준에서의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계획을 참 열심히는 살았지만 계획 없이 먼 어떤 계획 없이 살았던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그랬었구나라는 거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에게는 새로운 생존 방식이 필요하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 기본적인 대비와 예행 연습을 통해 미래의 경험을 현재로 소환해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진 것이다.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며 살아보려는 트렌드, 레디코어가 부상한다. 준비된 상태의 삶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뜻이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갓생이라는 트렌드에 열광했다. 코로나19가 무너뜨린 일상의 혼돈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미라클 모닝이나 매일 운동하기 같은 부지런한 루틴을 통해 하루하루를 뿌듯하게 채우려 노력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년에 얘기를 했어요. 바른 생활 루틴이 키워드 참조하시고 그것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건강한 분투였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청년 취업난과 경제 불황은 더욱 심화됐고 청년 취업난과 그죠? 경제 불황은 더욱 심화됐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면서 주변 분들과 관계 유지를 잘 하다가 타이밍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직장 5년 안에 사라집니다. 아니요, 직업이 바뀌어요. 내가 배웠고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단순 노동은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이 엄청나게 내가 설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거든요. 나만 어떻게,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직장을 가서 될 일은 아니다. 직장을 가지만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성을 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생성형 AI 급속한 발전은 취업이 어려운 것을 넘어 기존 일자리마저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5년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갓생과 루틴이에게 한 단계 더 전략적으로 진화한 레디코가 등장한다. 갓생이 개인의 하루를 성실한 루틴으로 채우는 데 집중했다면 레디코어는 그 범위를 인생 전체로 확장해 중장기적 리스크까지 대처하려 한다. 갓생의 목표가 오늘 하루 뿌듯했어 라는 자기만족으로 완결된다면 레디코어의 목표는 10년 뒤에도 나는 안전할 거야.
10년 뒤에도 안전할 거야 라는 미래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레디코어는. 이런 회사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만났어요. 만났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해야 돼요. 우리 남편 직장 오래 못 가요. 다 대체가 돼요. AI 인공지능으로. 우리 아이들, 그쵸? 주변 사람들 엄청나게 특정한 창의적인 어떤 것들 말고는 그 안에서도 특정하게 진짜 잘하는 일인, 일인자 아닌 다음에는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갓생이 점이라면, 갓생은 점이라면, 레디코어는 그 점들을 연결해 미래의 특정 좌표로 향하는 선을 그리는 행위다. 그쵸?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에서 역산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준비한다. 일상의 루틴을 넘어 인생의 로드맵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생의 로드맵. 레디코어 세대에서 최고의 미덕은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나는 준비되어 있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준비되어 있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당황스러웠던 그냥 1년 지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3년, 4년이었나요? 엄청난 긴 시간을 그냥 당황스러워 했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이미 준비돼 있다. 는 철저한 현실주의다. 철저한 현실주의예요. 이들은 높은 자기 효능감을 바탕으로 꾸준한 준비만 있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 레디코의 세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는 이미 이런 회사를 만나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세요. 안 하신 분들은 소비자로만 계신 분들 계시죠. 소비자로서는 여기에는 레디코어가 되지 않죠. 닥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갓생.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은 부산에서 의식 수업이 있습니다. 의식 수업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회사와 그죠? 네, 플랫폼 회사와 그다음에 의식 수업을 두 가지를 딱 잡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레디코어 준비가 다 끝나 있다라는 거. 하고 있는 과정 중이죠. 끝냈다라는 것보다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아시고 열심히 예, 소개하고 또 공부하시고 사용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3월 7일, 8일 시크릿 있어요. 시크릿 가실 수 있도록 가셨던 분들 또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월 22일도 초대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는 대구에서 수업 있고요. 끝나고 명상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 나는 그러면